두 분의 포트폴리오를 봐야 되는데 먼저 최재관 선생님 포트폴리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신 종목군이 기아, 대한항공, 삼성전자, HMM, 삼성엔지니어링, 한국항공우주, 셀리드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다 우리 종목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여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기아 쪽의 기준 91,100원인데 사실상 그 기아 같은 경우에는 1월 8일에는 그다지 다른 뭐 현대차 그룹주들 중에서 그다지 움직임이 세게 나오질 않았어요. 제한적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흐름에서 1월 8일 이후에 흐름에서 기아 같은 경우 변동성이 좀 더 확대가 되는 모습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올려드리고 있는 차트는 로그 차트예요. 로그 차트다 보니까 별로 안 움직였는데 그쵸? 별로 안 움직였죠. 그러다 보니 로그 차트 퍼센테이지로 보시면은 참 좋은 이쁜 그림이 되는 거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캔들 차트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상은 지금 현재 기아는 월봉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을 지난달부터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죠? 꼬리 부분은 꼬리 부분이고 이슈 때문에 연동됐던 흐름이고 거기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최근 계속 다시금 강조해서 배우고 있는 캔들 상승 장악 확인형이 돼 있죠. 그 상승 장악 확인형의 기준 그 흐름 거래량 거래대금이 이제 수반되면서의 흐름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준에서 이제 두 가지로 잘라 드릴 텐데 지난달에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뛰어넘은 기준점의 기아 그 흐름인 거고요. 그래서 이 기아의 흐름 자체가 일단 어찌됐건 추세 강화 부분이 지속되고 있다. 긍정적으로 일단은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좀 당겨서도 놓고 보셔야 되겠죠. 당겨서 놓고 보시면 이번에 이제 시장의 흐름이 이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 흐름들 또 2000년, 2020년 이후의 흐름들 이런 범위도 이제 충분히 놓고 보실 수 있단 말이죠. 현재 기준에서는 일단 그 상승 장악 확인형의 기준이 거래량이 이제 수반돼야 신뢰도가 높아지는데 지난달의 기준에서는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이 앞에 비이성적으로 이제 월등히 터진 거래량 거래대금 감안했을 때 사실상 그렇게 크게 실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 달 기준은 이제 지금이 10일이니까 조금만 더 움직임이 나와도 거래대금이 또 거래량이 OMA 20MA 거래량 그리고 긍정적인 거래량의 기준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기아의 흐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기준의 추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목표 주가 부분 당연히 이제 10만 원 월등히 넘기는 10만 2천 원 당연히 넘기는 그 흐름의 기준을 잡아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어차피 사상 최대치의 거래대금을 터트리면서의 흐름이에요. 조금 전에 이제 이 그림 다시금 차트 잘라드리면 기아의 경우에 교육적으로 완벽한 기준이 되는 게 저 최저 바닥 찍고 이제 5,720원 찍고 돌릴 때 기준에서 원래는 주가가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야 된다 그랬죠. 매물벽 뚫고.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 거래량은 주고 있는데 주가는 올라갔죠. 그게 거래대금을 놓고 보는 거예요 사실상. 그거 하나를 놓고 보는 것도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렇게 되고 이거를 이제 다시 땡겨서 놓고 볼 때 뭐 2019년부터 한번 땡겨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림이 좀 이쁘게 나와 있죠.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을 하고 있었고 상승 장악 확인형이 형성돼 있다. 신뢰도가 이제 조금 더 확대되려면 저기에서 거래대금만 수반되면은 상승 장악 확인형의 신뢰도는 월등히 높아진다. 나머지 이제 뭐 주봉의 추세라든가 일봉의 추세 부분이 결코 나쁘지 않고요. 주봉으로 놓고 보실 때 어찌됐건 우리는 요 자락에서 차익 실현을 최소 한두 번은 했다라는 거죠. 전량의 기준에서. 그리고 이제 재편입이 좀 높게 잡혀져 있었어요. 추세 강화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평단이 대부분 이제 낮아진 상태고, 지금은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수익이 대부분 다 수익 기준으로 잡혀 있으신 상태죠. 그래서 뭐 예전에는 이제 뭐 8만 원 초반 중반만 돼도 요 정도면 되겠다 했지만, 지금은 이제 9만 원 월등히 넘겼고, 요 추세 강화 부분은 당연히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아의 월봉, 주봉 흐름 긍정적으로 해석하시고요. 일봉은 나중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현재 기준에 이제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봉 추세 부분을 신뢰도를 그렇게 높게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봉 보실 때는 OMA, 20MA 거래량 수반하고 되돌림의 흐름을 주느냐, 4월 이후의 흐름에서 거래량 거래 대금이 충분히 실려지면서 고점을 높였느냐, 뭐 그 정도만 확인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아의 경우 비중 유지, 그리고 목표 주가는 계속 상향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놓고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기준은 대한항공의 기준이 되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좀 아쉬운 게 프로그램이 매도위로 계속 확대되다 보니까 주가 부분이 35,100원까지 찍었다 또 눌려요. 어제도 이제 프로그램 이외에 자체 수급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프로그램 물량은 어제 기준에서 70만 주 정도 매수였고, 개인들이 140만 주를 뺏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70만 주가 더 들어온 거고, 오늘은 70만 주 프로그램 매도인데 프로그램 이외에 자체 매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움직임이 강보권 위쪽이겠죠. 결론적으로 이제 상승 때 확인형 이후에 흐름에서 좀 뭐 나쁘지 않다. 당연히 52주 고가 뛰어넘을 수 있는 수급 범위가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어차피 이제 계속 장중에 기준 잡아드릴 거니까 같이 들여다보시면 되겠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비중만 좀 우리가 IT 비중을 55% 이상 70%까지, 그리고 자동차 30%, 그리고 이제 화학의 LG화학과 KB금융 이렇게 주력주를 업종을 설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수익 종목 기준에서 이제 대한항공, 또 좀 이따 볼 HMM, 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거만 비중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뭐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실적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전체 시장 내년 영업이익 200조 예상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영업이익 62조. 그런 부분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해석 뭐 꾸준히 가져가고, 우리는 삼성전자가 저 고점을 97,000원을 넘기는 시점이 국내 증시의 월봉, 당연히 삼성전자 넘겨야 월봉이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죠. 그렇게 해야 이제 시장의 지수 부분은 크게 상향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설정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HMM이 오늘도 이제 여전히 최근 들어서 이제 5월 27일 이후에 계속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부터 소량이지만 ETF 상품 물량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KLX 300, KLX 300 지수에 이제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수급범위 좀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주봉상의 기준에서 HMM 같은 경우에는 요 기준을 잡아드렸었죠. 요 절반 라인 훼손시키지 않고 돌려놓고 주봉상으로 마감하기를, 오늘 당장에도 돌려야 되고 당연히 다음 주에도 돌려야 되고요. 돌리면서 원래는 이제 시초가 위쪽으로 쭉 돌려서 5만 원 공방을 다시 향해서 가는 모양새를 원했는데 아예 대놓고 공매도를 해요. 지금 대놓고 공매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이제 계속 꼬여 있죠. 외국인들 위주에서 이제 수급이 쭉 있었던 종목인데, 외국인들의 액티브 자금들, 들어왔던 자금들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더 빠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그 5월 27일 날 신규적으로 이제 그 매수 들어왔던 부분의 기준이 외국인들이 2,400만 주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장중에 매수 매도 물량 빼고 나면은 그래도 대략적으로
마감 동시 효과에 체결됐던 기준 감안했을 때 1,700만 주, 최소 1,500만 주는 묶여 있는 물량이라는 거죠. 최소 5% 정도 잡고 1,700만 주는 묶여 있는 물량이다. 그러면 이제 지금 누적적으로 놓고 봤을 때 1,700만 주보다 낮아져 있어요. 낮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 이제 공매도 부분이 형성이 되면서 외국인 지분이 이제 좀 낮아지는 모양새가 연출이 됐는데 제한적이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주력 그 창구 쪽의 흐름은 여전히 긍정적이에요. 어제 이제 한투가 한 10만 주 매도 우위였지만 뭐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은 별로 없고요. 여기는 누적적으로 놓고 보시면 좀 수급 강도가 높았던 골드만삭스에서 오늘 매도가 있어서 아쉽긴 합니다만 기존에 이제 27일 날 손바뀜 나온 부분은 뭐 인덱스 쪽에서 들어온 기준인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2월 15일 이후에 누적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골드만이 남겨져 있는 매집 물량이 있어서 그 물량을 더 빼고 나가야 된다라고 해석은 안 돼요, 사실. 공매도 성향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건 스탠리 쪽의 경우는 이제 인덱스 쪽,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 들어온 걸로 추정이 되고, 메릴린치 CS도 좀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시티도. 여기에 이제 한국투자증권만 액티브 자금 계속해서 그 유입됐던 자금, 그거에 UBS 쪽은 많이 빠져나가고 140만 주 남았는데 이것도 이제 인덱스 자금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를 위해서 들어왔던 물량들이 다시금 들어올 수는 있는데, 만약에 안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면, 안 들어오면 이제 거래대금이 급격히 계속 축소될 거예요. 거래대금 계속 축소될 겁니다. 그런데 거래대금이 축소가 되면 안 됩니다. 거래대금 축소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HM은 한동안 기간 조정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거래대금이고, 밀리더라도 거래대금 터져야 되고, 그리고 일단은 한투에서의 그 수급이 좀 살아나야 되고 UBS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 두 쪽이 살아나지 않으면 변동성은 또 거래대금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2월 15일부터 지금까지의 변동성 잡아간 거는 매수매도 수급 범위에서 순매수 우위는 한투하고 UBS뿐이 없어요. 뭐 키움은 개인 선호 창구고, 나머지는 이제 관여도가 제한적이죠. 여기 4,500만 주, 여기 7,900만 주. 삼성 창구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순매수 물량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대우 쪽도 이제 개인, 미래에셋 쪽의 기준 개인 선호 창구이고, 골드만삭스가 이제 대놓고 공매도 좀 많은 기준이고. 그래서 일단은 누가 힘겨루기에서 이길 것이냐라고 했을 때 현재로서는 공매도 쪽의 눌림폭이 최근 주가 흐름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일단 뭐 내일부터 해서 소폭이나마 수급 개선폭,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지난번에 41,000원에서부터의 가격 반발력, 그 기준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연출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조금 전에도 이제 전략을 잡아드렸는데, 오늘 이제 50일치 신고가 또 나왔죠. 21,700원을 또 넘겼어요. 프로그램 쪽이 좀 더 강하게 들어오면 더 좋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금 강세를 띈다는 거는 수급이 나쁘지 않다. 오후장에 뭐 오늘 기준에 그러니까 22,000원 저 물량 소진시키면 거래량도 나쁘지 않아요. 거래량이 좀 더 실리고 프로그램 쪽의 수급도 눈으로 확인되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6% 매집이 적은 물량은 아니죠. 2,500억 정도 매수가 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 항공우주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들여다보지 않고 있어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뭐 여러 변동성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오늘 거래대금이 170억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저쪽에 삼성 엔지니어링의 흐름도 들여다보면서 이쪽은 거래대금 없어서 못 들여다본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일단 이쪽을 그럼 들여다보려면은 거래대금이 원활하냐 하고, 두 번째가 수급이 들어오냐인데 수급은 일단 안 들어와요. 3조 3천억짜리의 추세가 나오려면 수급이 들어오든 두산중공업처럼 뭐 비이성적인 거래량이 터지든, 근데 둘 다 안 된단 말이에요. 수급도 없고 거래대금도 제한적이고 이슈 대비해서 변동도 제한적이고. 그렇다면은 이 기준에서는 일단은 기준점 잡으셔서 뭐 예를 들면은 5일선 이탈되면 뭐 정리하시겠다, 이런 기준점만 잡으셔도 대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3,000원대 편입하셨으니까 수익이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뭐 마지노선을 밑으로 정하시든 아니면 차익 실현해서 나오시든 일단은 방안에서는 제한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셀리드는 이제 5월달에 교육용으로 올려드린 이후에 뭐 어제 오늘 기준에서 또 오늘은 장중에 개장 초에 변동 나옵니다. 거래량 터졌습니다. 400만 주 나올 것 같습니다. 편입의 기준을 설정합니다라고 했는데 그거 말씀드리는 사이에 이제 4%에서 15%까지 그냥 날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결론적으로 지금의 위치인데 다시 이제 11% 내려오는데 조금 전에 이제 전략 잡아드린 것처럼 지지라인 형성되고 움직임이 윗방향으로 거래가 터트려지면서 나오면 그러니까 지금 맨 처음에 오늘 기준의 매직 계산기 9시 14분이 4.86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이 11.50 그리고 이제 고점이 15%였죠. 그리고 이제 14만 4,800원, 뭐 4,500원 그 기준에서 전략 기준을 잡아드렸는데 일단 그 14만 원이 이탈되는 9시 32분 기준에 이제 14만 원이 이탈되는 그런 모습, 14만 뭐 2천 원 이탈되는 모습이 나오면 사실은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이제 2.5% 기준 잡는 거죠. 14만 5,600원 전량 50% 차익 실현, 그다음 전략. 그러면 이제 평균 대략 뭐 14만 3천 원대, 4천 원대 이 정도에서는 전량 차익 실현되는 게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재편입 기준은 재차 고가를 넘길 때 차익 실현하셨던 분들이 위로 따라붙을 수 있다. 개별 매매. 그리고 3분의 1, 2분의 1 시점에 지지가 형성되고 5분봉 거래량 20만 주 이상 터지면서 돌려질 때 20만 주 이상 터지면서 그러니까 거래 없으면은 못 따라붙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거래가 터지는 흐름에서 볼 수 있다. 거래 터지는 흐름에서 지금은 안 되죠. 그렇게 해서 기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하이닉스가 조금 더 빨리 돌려야 되겠고 하이닉스 이제 시초가 보합 돌려놓으면 거기서 매수. 삼성전기도 시초가 17만 6천 원 돌리면 매수 이렇게 기준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의 만도는 6만 7천 원의 편입 기준을 설정해 놨는데 6만 7,700원 시초가 넘기면 추가적으로 좀 들여다볼 수 있어요. 어차피 이제 비중을 계속 확대하는 건 아니고 10% 수준 범위에서 과도하다. 지금 권역은 오히려 매수의 기준이다. 물적 분할은 악재가 아니다. 그런 기준을 설정해서 대처를 해드릴 겁니다. LG화학도 이제 조금 우려를 했었는데 80만 원 공방에서 이제 위로 IPO가 이제 하반기에 있으니까 그 모멘텀 충분히 작용될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해도 무리는 없겠습니다. 해서 올려드릴게요.